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순방이기도 한데요. 이번 정상회담, 이 반도체를 지렛대로 백신을 어느 정도 수급해 올지가 관심이죠. 어떤 논의가 오갈지 윤수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없이 혼자 3박 5일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1년 반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2일 토요일 새벽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는 두 번째 정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출발에 앞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한미 정상의 주요 의제는 북핵과 북미 대화 등이 거론됐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백신입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백신을 우선 지원받고 나중에 갚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와 미국 백신 개발사의 기술 이전, 한국 기업의 위탁 생산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4대 그룹의 반도체 배터리 부문 경영진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기업들의 투자가 협상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승입니다. 네, 청와대를 취재하고 있는 전혜정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 한미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이제 오전에 열리게 될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 의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여러 이야기가 오가겠지만은요,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이 백신,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북핵과 쿼드입니다. 이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와 일본, 호주,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입니다. 지금 네 덩어리 얘기를 했는데 이 외교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신과 반도체 배터리를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가장 급한 게 백신이잖아요. 이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받는 대신에 미국이 원하는 우리 기업의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가장 급하다는 백신부터 조금만 더 보죠. 그 백신을 어떻게 얼마나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나요?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죠. 이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빌려온 뒤에 나중에 백신을 되갚는 형태인데요. 이 백신 스와프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방적인 백신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보유한 백신 2천만 회분을 해외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이 중 일부를 우리나라로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만 백신의 양이 얼마나 될지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이제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미국에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얼마나 하게 됩니까? 이미 배터리와 반도체 관련 주요 기업들이 모두 합해서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고요. 그리고 공장 증설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 관련 기업 경영진들도 이번에 미국으로 총출동합니다. 많이 가네요. 자, 북핵 문제 이걸 또 살펴봐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 오랫동안 이제 합을 맞춰온 문재인 정부인데 바이든 정부와는 첫 번째 이제 만남이다 보니까 이야기하고 조율할 게 많겠죠. 그렇죠. 이 문 대통령이 원하는 건 북미 간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의 이행과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에 다시 나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 설득에 문 대통령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때 한미 공동의 대북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지가 나온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육성으로 하는 첫 번째 대북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고요. 자, 미국이 또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제 아까 마지막 네 덩어리 이 쿼드 얘기를 좀 하면 한국이 참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정상회담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언급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중국을 적으로 상정한 안보 협의체여서 이 상당히 민감한 이슈기도 해서 논의 내용이 공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는 게 한 1년 반 만이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코로나 국면이라 순방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데
청와대 이 기자들도 좀 준비가 많이 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인데다가 상대방인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어서 청와대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번 순방을 준비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일단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을 삼갔고요. 이번에 아예 김정숙 여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당초 문 대통령과 함께 출국할 것 같아서 백신도 함께 맞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순방 인원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오면서 못 가게 된 겁니다. 이 오찬 메뉴도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가 먹은 햄버거는 아니지만 이 양 정상이 각자 먹는 음식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이 취재진 입장에서는 이 순방이라는 게 빡빡한 일정으로 채워지는 만큼 취재 편의상 일정이 세부 시간까지 하나하나 공유가 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측 참석자나 행사 시간이 현지에 도착해서도 시시각각 바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일정이 유동적인 순방은 처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워낙 중요한 회담이다 보니까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정치부 전혜정 기자와 살펴봤습니다.